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북입니다. 오늘은 오토의 EMC 공학 중에 PCB에 관련된 부분, 이 PCB 레이아웃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이제 PCB 레이아웃에 이제 할 때 일반적인 고려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셋시 간에 연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기항경로의 이제 불연속 부분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PCB 레이아웃을 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 이 분할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부품들은 같은 논리 기능들끼리 갖는 그룹으로 묶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주파수죠. 주파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전원회로도 이제 스위칭 주파수가 있고, 뭐 수십에서 수백 킬로헤르츠의 스위칭 주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MCU 같이 이제 클락을 쓰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수십 메가헤르츠, 수백 메가헤르츠 이제 이런 식으로 고주파 클락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속 논리 회로 이제 클락이 있는 그런 회로 메모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저속 논리 회로, 그다음에 비디오 오디오 회로, 그다음에 입출력 드라이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뭔가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I/O 입출력 커넥터 부분이 좀 사실은 이제 영향을 덜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제 들어오는 신호가 노이즈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또 나가는 신호가 이제 영향을 받으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악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이제 고주파로 스위칭 해가지고 하는 이제 CPU나 이제 메모리 같은 이제 그런 통신과 관련된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고주파 신호가 이제 클럭으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다른 회로에 아날로그 회로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일단 I/O 출력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좀 멀리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저주파 회로를 중간에 배치하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제 우리가 입출력은 깨끗해야 되니까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어떤 스위칭하는 이런 부분은 좀 멀리 둬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배선 금지 구역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PCB 설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입출력은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입력 신호도 이제 영향 없이 들어야 되고, 출력 신호도 영향 없이 나와야 되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이제 어떤 기능상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이제 어떤 전원 회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PU나 이제 클락 회로도 있으면은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금지 구역을 우리가 미리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제 PCB를 설계하는 게 좋다. 그런 게 이제 이런 개념이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파수별로 이제 분할해가지고 이제 기능별로 이제 분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PC 패턴할 때는 어떤 이제 그런 고위험 신호가 이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런 고위험 신호는 그런 어떤 패턴을 지나가지 않도록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험 신호는 뭐냐 이제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신호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제 주파수가 높고 그 다음에 하강 상승 시간이 빠른 이제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큰 그런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신호에 보면은 주로 이제 신호의 속도죠,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클락 신호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원 회로의 스위칭 주파수든 이렇게 이제 빠르게 상승하는 이런 이제 그 신호들은 이런 오버슈트나 언더슈트를 이제 동반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파수가 빠르고 전류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시간이 이제 그 적은 게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로 구형파 신호들이 이제 우리가 위험 신호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시스템 클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크리스탈과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크리스탈만 쓰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그 오실레이터라 그래가지고 크리스탈과 그 다음에 다른 기능을 이제 또 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온도 특성이나 이제 주파수 안정도가 이제 높도록 또 이제 오실레이터라는 그런 걸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을 쓸 수도 있고 오실레이터 쓸 수가 있는데 그 클록 드라이브 구동 아래에 PCB 부품면 위에 이제 접지판을 추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접지판을 주접지판으로 여러 개의 비아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발진기에 의해 트레이스 캐패시턴스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크리스탈 밑으로 다른 신호들이 배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만약에 탑면에 내가 이제 크리스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 패턴을 만들 겁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제 그라운드가 있을 거란 얘기죠. 이제. 왜 그라운드가 있으면은 이 그라운드하고 이제 비아로 연결해 놓으면은 이 밑으로 이제 그 다른 또 신호들이 안 지나가겠죠. 이제 그러면은 비아로 연결해 놓으면은 요 사이에 연결되는 이제 어떤 분포 용량도 적어질 거고 비아로 연결됐으니까 이제 캡 용량이 없어지겠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신호들이 실수로 이제 이게 크리스탈 밑으로 지나가는 게 다 이렇게 이제 비켜서 가겠죠. 이제 패턴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CPU 주위에 크리스탈이나 그 다음에 오실레이터 회로를 설계할 때는 일단은 이제 그 부품 탑재면에 그라운드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걔를 이제 비아를 뚫어 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 그라운드 면에 이제 연결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클럭 고주파가 흐르는 클럭 그 다음에 MCU 아래면으로 그 패턴이 이제 지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MI를 이제 대책하기 위해서 그 PCB의 어떤 그라운드와 샤시 접지가 중요한데 이제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커넥터 이제 인젝터 커넥터가 있습니다. 커넥터가 있고 그다음 샤시가 있는데 이 입력단 쪽에다가 이제 그 금속 이제 그 어떤 이제 금속성 이제 물질을 통해 가지고 그 샤시 접지를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만일에 이제 입력 쪽이 안 하고 그 반대쪽에서 놓으면은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루프가 크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방사 이제 EMI보다는 이렇게 나오는 게 방사 이제 EMI 성분이 훨씬 크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 샤시에다가 접지를 할 때, PCB 접지를 할 때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한 군데만 된다 그러면은 입력 케이블 쪽에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PCB 할 때 이제 기한경로 불연속 이 개념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요 PCB 요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저주파 신호는
이제 요렇게 이제 신호를 주면은 저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그냥 가장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 실선은 이제 이게 레이어가 두 개죠, 이제 이게. 원이고, 요게 이제 레이어 2고, 이제 레이어 2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그 위쪽은 이제 그 라인이고, 밑에는 뭐 그라운드 패턴이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저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갔다가 그냥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직진해서 이제 기한이 됩니다. 근데 고주파 신호는 어떠냐면은 이제 수백 킬로헤르츠, 수메가헤르츠 신호 같은 경우는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신호가 이제 AC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구형파 신호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흐르게 있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패턴이 같은 길을 그대로 따라오는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렇게 설계할 때 보통 비하를 거쳐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이 이제 패턴이 갈라진 부분이 있으면은 또 둘러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EMI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한 경로의 불연속을 생각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주파는 이제 그냥 재단 거리를 따라가지만 고주파는 왔던 트레이스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이런 특성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생기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선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 두 개 레이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레이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선이 이리 가고 그 다음에 밑쪽 판에 이렇게 이제 밑쪽 판에 이렇게 이제 그 스로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라운드 패턴이 이렇게 흰색 부분으로 이제 갈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신호를 이제 이렇게 클락 신호를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리턴 패스로 와야 되는데 리턴 패스로 올려다 보니까 여기 막혀가지고 요리 둘러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이 구성이 되면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요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건 안 좋은 케이스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접지판이 이제 우리가 이 보면 이제 접지판이 갈라진 경우도 많은데 위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이제 리턴 될 때 리턴 패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쪽 접지판이 갈라 있으면은 이렇게 갔다가 캡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루프가 커지니까 이제 그 좋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100%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우리가 그 이제 이렇다는 걸 알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 고주파 신호가 이제 위로 이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올 때는 이제 파워도 플랜, 크라우드 플랜이라고 하면 이제 파워 플랜, 크라우드 플랜이니까 그냥 이제 뭐 고주파 신호는 구분 없이 이제 이렇게 타고 오겠죠. 이제 타고 오는데 파워 같은 경우는 여기는 5V고 여기는 뭐 15V 이러면 이제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주파 신호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런 거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전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는데 그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만들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주파 신호가 두 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당 하나씩 해가지고 그 스티치 캡이라 가지고 이제 그 캡을 이렇게 달아주면은 내가 이제 위층으로 그러니까 이제 얘도 지금 플랜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까만색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이제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아래 플랜이 이렇게 이제 그 세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신호가 갔다가 돌아오는 리턴 패스는 이제 그 아래 플랜, 그러니까 이 스로를 뚫어가지고 이제 캡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캡은 이제 탑면에 이렇게 장착이 될 거니까 요걸 본다 그러면 아래쪽 플랜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 플랜에 이제 신호가 갈 건데 거기다가 캡을 이렇게 설치하고 스로를 뚫어가지고 이제 그 이 스티칭 캡을 달면은 이제 리턴 패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돌아올 때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뺑 둘러가지고 이 돌아올 게 없으니까 여기 이제 또 공중을 통해서 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공중을 통해서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EMI가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 이제 스로를 이렇게 뚫어야 되겠죠. 스로를. 뚫어가지고 이제 스티칭 캡이라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이제 리턴 패스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또 하다 보면은 고주파 신호가 그 플랜 두 개를 지나서 이렇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라운드 1, 여기에 이제 그라운드 2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고주파 이제 신호를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 돌아오는 패스를 이제 그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다가 그 이제 스티칭 비아라 그래가지고 비아를 이제 그 그라운드 1과 그라운드 2에 설치해 주면은 이제 리턴 패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스티칭 비아를 이제 이렇게 그 고주파 패스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그라운드 1과 그라운드 2는 이제 그 어느 한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접지는 되겠죠. 근데 이 스티칭 비아를 이제 함으로써 여기 이제 루프가 형성이 되는데 이 루프가 이제 회로에 이제 좀 영향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그거는 아마 좀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고주파 신호가 이렇게 갔다가 리턴 패스가 없으면은 이제 이게 따로 둘러가는 길이 있으면은 뭐 그나마 EMI 이제 방사가 줄 건데 없다 그러면은 공중으로 이제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EMI 방사가 이제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커져가지고 오히려 EMI에 악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 스티니비아를 설치해가지고 요 루프 형성되는 거에 크게 영향을 안 주더라면은 스티니비아를 추가를 하는 게 이제 좀 그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주파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티칭 캡을 넣거나 그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레이어 두 개를 통과하는 경우는 스티칭 비아를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늘 이제 할 거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디서버 캡이나 이제 이런 그 스롤 타입 캡 이제 그 커넥터를 많이 쓰죠. 이제 커넥터를 쓸 때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 이 따는 경우는 안 좋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얘기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데 고주파 신호는 왔던 길을 따라서 이제 그대로 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띄워놓고 그라운드만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이제 얘가 들어갔다가 이제 리턴할 공간은 요 흰색 부분을 지나서 이렇게 둘러가야 되겠죠. 이제 이러면은 이제 루프가 커져가지고 EMI 이제 방사가 이제 놓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를 다 채우고 들어갔던 게 그대로 요 선을 따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둘로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제 훨씬 이제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PCB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봤는데, 뭐 일단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이제 I/O 우리 입출력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입출력 어떤 회로에서 어떤 고주파 신호,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럭이나 어떤 그 SMPS 관련된 이런 부분은 좀 멀리 띄워놓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I/O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전원 입력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비디오 신호나 오디오 신호, 어떤 통신 신호, 이제 이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전원 라인은 뭐 다른 쪽으로 보통 오죠. 이제 I/O로 거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미디엄이니까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전원 회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전원 회로, 그다음 SMPS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클럭 있고, 그다음에 I/O는 좀 떨어져서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엄 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는 게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PCB 설계할 때는 이제 그 어떤 금지 신호에 대한 금지 구역을 이제 만들어 놓는 게 좋다. I/O 출력과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금지 신호라는 것은 이런 이제 그 속도가 빠른 이제 고주파 구형 신호가,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높고 그다음에 라이징 타임이 빠르고 전류가 높은 이런 게 이제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PCB 샤시 입지할 때는 케이블 1력단의 기준을 해가지고 샤시 입지를 하는 게 좋고, 멀리 떨어져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연속 기한 경로, 그러니까 고주파 신호의 어떤 기한 경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런 슬릿 이런 걸 넣는 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그라운드 플랜이 이제 파워 플랜이 분리되실 때는 스티칭 비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고주파의 기한 경로 패스를 별도로 만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층을 이제 지날 때는 그 스티칭 비아를 넣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 신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티칭 캡이나 스티칭 비아를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EMI 대체과 관련된 그 PCB 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